알려주신 사료는 금붕어랑 잉어에 대한 사료인 것 같아요. 이제 치어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제 구피용 사료들이 있어요. 중형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상품이 이 상품이실 것 같아요. 아까 전까지 보여드린 거는 알갱이 사료고요. 이거는 나뭇잎같이 생겼어요. 이제 하층부에 사는 고기들이 있죠. 이런 형태의 애들은 보통 와퍼 형태의 이제 사료를 주시게 돼요. 그런 거는 부착형이에요. 바닥에 던져 주셔도 되고 부착하셔도 돼요. 색상 강화 사료라는 것들도 있어요. 다음 소개해 주실 사료는 어떤 걸까요? 이제 물고기를 기르시는 것만큼 또 새우를 기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재를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자, 이렇게 납작한 찐 녹색으로 된 사료고요. 가라앉아요. 바로 침강성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씩 몇 마리씩 올라가서 갉아먹게 되는 형태예요. 여기 은색으로 보시는 이런 사료 같은 경우는 토끼 사료처럼 팔레트형이에요. 한 1분 정도 되면 으스러져요. 여러 마리를 기르실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주시면 여러 마리가 골고루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단점은 지저분하죠. 흩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베타 사료예요. 일반 사료를 주셔도 가능할 수는 있긴 하지만 먹는 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베타의 입 모양을 보시면 입이 이렇게 안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으로 우 하는 형태예요. 일반 사료를 주시면 떠 있다가 가라앉게 되죠. 가라앉으면 우 하는 애가 가서 먹기가 불편한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타 전용 사료라고 나오는 것들은 보통 다 뜹니다. 한 마리 단독 사육을 하시기 때문에 얘는 알 개수를 정해서 주게 됩니다. 보통 한 7알 이내에 사료를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주말 사료라는 게 있어요. 주말 사료. 얘네들은 이제 서서히 불어요. 서서히 불어서 얘네가 뜯어먹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여행을 가거나 집을 많이 비우실 경우에 고기 밥을 못 줘서 어떡하지? 라고 했을 경우에 주실 수 있는 사료고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사용 양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집집마다 물고기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구입을 하시고 하나 정도 줬을 경우에 얘네가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형태상으로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거는 생먹이 계열이긴 한데 건조해 놓은 형태예요. 약간 이렇게 부석부석한 형태고요. 장구발. 네. 이것들은 배합 사료는 아니시고 이렇게 징그러운 건 아니에요. 이제 배합 사료나 이제 어떤 사료들이 줄 수 없는 어떤 영양분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 생먹이보다는 조금 더 보관이 좀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건조 장구벌레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이쪽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거북이 사료예요. 거북이도 상당히 많이 기르시죠. 배합 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로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배합 사료는 이제 거북이가 성장할 수 있게 거기에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요소를 섞어서 나온 사료가 배합 사료고요. 감마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우를 말려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조미를 해서 나온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마로스만 주시는 분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주시고 좀 간식 형태로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북이 사료 중에서도 또 육성용인 사료도 있어요. 고단백이어서 조금 더 빨리 생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료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형 거북이 같은 경우는 거북이 사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대형 사료,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대형어 사료들을 같이 겸용해서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 사료는 어떤 거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사료는 냉동 형태의 사료들이에요. 냉동 사료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생먹이 계열이긴 한데 이제 보관을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냉동 형태로 만들어진 사료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냉동 장구벌레. 그런 것들은 이제 얼려서 큐브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냉동에 보관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따서 녹여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바로 띄워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데 얘네가 이제 기호성이 좀 좋기 때문에 얘들이 처음에 먹이 붙임이 잘 안 되거나 사료에 대해서 먹는 게 좀 불편한 경우에는 냉동 장구벌레를 주시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죠. 단점은 걔를 계속 주다 보면 다른 배합 사료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좀 떨어지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기호성이 올라오고 애들이 먹이 입질이 좋아지면 그때는 배합 사료를 자꾸 숨치를 하셔서 그쪽으로 넘기셔야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쓰실 수 있는 거는 알테미아를 부화해 놓은
브라인 슈링프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흔히 부르는 냉부라는 사료죠. 원래는 이제 부화를 해서 바로 먹이시는 형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난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실이 좀 적고 뭐 영양분도 훨씬 더 좋긴 한데 매일같이 그거를 부화해서 주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부화를 해서 소분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일정 부분 쓰실 때 녹여서 급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상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20, 30년 전에는 이제 이런 배합 사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족관에 가시면 이제 실지렁이라는 걸 팔았어요. 그런 걸 주시면 이제 성장이라든지 애들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대신에 배송물이 좀 더 많이 나오실 거고요. 제일 단점은 뭐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보관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쓰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런 생먹이를 먹이다 보면 네.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 이런 기생충에 대한 부분은 항상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뭐 100% 걸린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냉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설 관리를 해서 얘네가 한번 뭐 살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냉동돼서 온 상품이긴 하지만 걔네들도 100%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쿠아클래스 물고기 사료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양한 사료들 알맞게 급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린 PD. 저는 커맨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